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H사의 마케팅 제안 사례를 발표하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4팀 장민지입니다. 먼저 H사의 현황 분석에 따른 기초 전략 설계입니다. 첫 문의 당시 대표님께서는 초기 브랜드에 맞는 마케팅 방향과 예산에 맞춘 구체적인 플랜, 그리고 3가지 주력 상품의 동반 성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없는 신상 브랜드임을 고려하여 성과를 급하게 만들기보다 초기 마케팅 구조를 탄탄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젤리,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로틴 워터까지 총 3가지 제품입니다. 같은 건강기능식품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맞게 전략을 각각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분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식품 안전성과 제품 품질에 더 민감해졌고 그만큼 성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제는 다이어트도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혈당과 대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내가 사려는 제품이 그 효과를 믿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안 요소를 마케팅 전략으로 먼저 제거하고 적어도 H사의 제품은 소비자가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겟팅을 설정한 근거와 자사 제품의 US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젤리 키워드의 사용자 통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50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확연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다이어트 젤리의 주 타겟층은 20대에서 50대 그리고 다이어트 초기 또는 유지어터 여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자사의 다이어트 젤리에 대한 USP를 3가지로 나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이어트 젤리는 보통 허기를 달래기 위한 입막템으로 찾기 때문에 충분한 양과 포만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사는 그 점을 염두하여 타사 대비 20% 많은 용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중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르시니아 그리고 남말토 등의 기능성이 인증된 마크를 통해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사 다이어트 젤리 제품의 소비자 반응 중 치아씨드가 이에 끼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자사는 공차의 코코넛 펄이나 모구모구 젤리와 같은 코코넛 젤리 식감을 사용해서 대중성을 높인 것이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 통계를 확인해 보니 남녀 비율은 비슷했으며 3050 연령대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타겟층은 장 건강과 장 컨디션 관리에 니즈가 있는 3050 남녀로 설정하였습니다.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유산균 위주로 조합되어 있었고 유산균은 위산, 열, 그리고 압력과 같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장까지만 도달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H사는 낙상균을 중심으로 제조되어 있었는데요. 낙상균은 앞의 모든 환경 조건에서 유산균보다 강한 생존력, 이 부분이 장점이라서 적은 양으로도 대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틴 워터입니다. 검색량의 성비는 비슷하였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로틴 워터의 타겟층은 운동 그리고 이너뷰티에 관심이 많은 2040 세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단백질 음료 시장은 아직 대부분이 단백질 쉐이크 중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쉐이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에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청 단백이 있었고 그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H사는 단백질 음료를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제형을 바꾸어 해당 부작용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저분자 PC 콜라겐을 추가하여 이너뷰티를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제품별로 매체 설정을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저관여 중심 제품과 소비자 수요가 많은 비중을
많은 순으로 비중을 높여 제품별로 예산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후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제품별 USP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체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매체 중 네이버와 메타로 미디어 믹스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DA 광고로는 메타와 네이버 GFA를 활용합니다. 자사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에게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공감과 관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컨텐츠와 배너 광고에서 봤던 제품을 검색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구매하게 되는 퍼널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 광고를 활용합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젤리의 매체 전략입니다. 이 제품은 보통 광고를 보고 나도 간식 대신 저걸로 입 터지는 걸 좀 막아야겠다 라고 느끼면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제품인데요. 특히 맛이나 식감 그리고 포만감처럼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은 이미지나 영상에서 더욱 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소재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활용하고 검색 광고는 DA 광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낙상균 제품은 소비자가 장 건강에 대한 불편함을 먼저 느끼고 검색과 비교를 통해 구매하는 퍼널이 아주 뚜렷한 카테고리입니다. 하여 메타를 활용하되 주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틴 워터입니다. 이 제품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쉐이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하여 피부 걱정 없이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제품도 나왔구나 하는 인지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검색보다는 메타 단독 매체로 운영하며 체험 및 후기성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택한 두 가지 매체를 어떤 세부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제품에 모두 활용되는 매체인 메타입니다. 메타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소재로 보여주느냐가 성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자사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제품의 소구점으로 제작하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재가 준비되었다면 첫 번째로 활용할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낮은 CPC로 노출과 클릭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브랜드가 잠재 고객 모수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것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에서 쌓은 모수를 전환 캠페인을 활용합니다. 광고 그룹은 소재 컨셉별로 나눠놓고 동시에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되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효율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모아 전환이 잘 나오는 소재를 추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은 컨텐츠 기준으로 문구와 이미지 그리고 구성만 살짝 바꾼 형태의 응용 소재를 제작하여 세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효율이 좋은 소재는 계속해서 키우고 반응이 없는 소재는 정리하는 것으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성과형 DA인 GFA입니다. GFA는 브랜드를 알리고 핵심 메시지를 반복 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타와 같이 배너의 소재 구성이 중요한 GFA는 H사가 초기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정해진 예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격 할인의 소구점보다는 제품의 USP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GFA는 메타만큼 머신러닝 학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쇼핑의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해서 관심사 및 구매 의도 등을 선택한다면 타겟층을 더욱 핏하게 설정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는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이 검색을 하고 비교를 거쳐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퍼널이 명확한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환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면이 쇼핑 검색입니다. 우선 쇼핑 검색은 상품과 페이지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게끔 구성하는 것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략은 고객의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낙상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예로 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제목과 제품 사진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모두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자사의 기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반응이 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구매 단계와 행동이 전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지면별 그리고 키워드별로 캠페인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파워링크의 운영 전략입니다. 메타에서 소재를 테스트한 것과 비슷하게 파워링크는 키워드 효율을 테스트합니다. 우선 브랜드 관련 키워드들을 모두 등록하여 그룹별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광고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를 반복 점검하면서 효율이 낮은 키워드는 수정하고 노출이 안 되게 오프한 뒤에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키워드는 확대 및 재구성을 통해 고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광고 최적화를 판단하는 기준인 품질 지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광고의 성과를 광고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게 되시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매체마다 전담 인력과 최적화 솔루션을 함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함께 활용하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최적화 플랫폼인 MOP를 통해 입찰과 예산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KPI 달성률을 높이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복잡한 지표를 그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지표를 담은 주간, 월간 운영 보고를 자사에 맞게 커스텀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슈 발생 시 빠른 대응은 물론 컨텐츠, 매체, 그리고 경쟁사 분석 등 총 9가지의 액션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케팅적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민이나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안 사례처럼 자사 상황에 맞게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